들어서 이러한 좀 굴욕을 당하고 있죠. 확연하게 이제 상승된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구가 노원구라는 거죠.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시장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차별화된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 거기에서 내 갖고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시세가 회복이 너무 더디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의 노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쪽 일대에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노원의 가치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고요. 입지의 번외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의 이야기 지금 출발해 봅니다. 사실 이 노원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몇 년 동안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노원구를 비롯해서 창동역 일대, 도봉구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은 그동안 관심의 어떤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관심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에서도 이러한 기사들을 속속 만나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노도강 신고가 소출, 노도강이 들썩인다. 또한 올 들어 상승폭 최대가 노도강이다. 노도강이 주도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노도강이다.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변화가 많은 입지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사실상은 집중되어 있던 지역이 노원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그랬던 노원구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좀 굴욕을 당하고 있죠. 강남권 아파트값은 오르고 노도강은 하락한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요. 자, 뭐 이게 아무래도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움직였던 노원구였고요. 노도강이었고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노도강 집값도 일제히 상승. 그래서 지난주 서울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 수치상으로도 이제 상승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나란히 최근에 7월 17일, 2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 수치상으로도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각 단지별로는 이미 상승돼서 시세가 회복되는 곳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도 확인될 만큼 확연하게 이제 상승된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저는요, 이 노원의 변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노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서울시 구별 인구수인데요. 서울시 구별 인구수 중에서 노원구는 자치구별 인구수 중에서 4위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4위로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구별 아파트 수, 인구 대비했을 때 아파트 수, 그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노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꽤 뒤에 있죠. 바로 20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는 되게 많은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인구수 대비해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구가 노원구라는 거죠.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자치구별 노후 아파트 현황을 봤더니 노원구가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구는 많고 아파트는 부족한데 거기에 더해서 그 부족한 아파트조차도 서울 자치구 중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 있는 아파트마저도 너무 낡았는데 서울에서도 가장 낡은 동네가 이 노원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아주 꼭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죠. 월계 위미삼, 월계 시형이죠. 한 3,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에 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일대는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광운대역 GTX
여러 가지 이슈들이 믹스되어 있는 정말 엄청난 개발의 어떤 중심에 있는 단지가 되겠는데요. 재건축까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으로 이 중랑천을 마주보고 있는 현대 성우 아파트 역시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재건축의 이슈가 이 노원구 전체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는 자꾸 줄고 서울로의 집중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빼곡히 차 있고 인구는 또 더 많고 이러한 도시를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나왔죠. 노원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비를 전에 무이자로 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까지 부담을 하려니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 이런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비용 부담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그 소유주분들의 50% 동의만, 주민들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래서 안전진단해라 하고 빨리 재건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 재건축해라 라고 지금 노원구와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이 도시가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또 이 가치가 또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어떤 기준인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대거 이루어진 지역이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준은 20년이 넘어간 택지개발 사업 시작한 지 20년이 된 지역에서 100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을 통과하는 지역이라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상계 택지지구, 중계, 창동은 이제 도봉구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도봉이죠, 도봉.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일대가 또 마찬가지고요. 뭐 공릉이라든가.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더라도 연계해서 함께 한다면 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 계획도시 특별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적용받게 된다면 안전진단도 아예 통과시켜줄 수도 있고요. 어떤 이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말이죠.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용적률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이 이 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1기 신도시만이 수혜가 아니라 바로 이 노원구에 있는 택지지구들도 역시 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좋은 소식들이 쏙쏙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창동역으로 들어오는 GTX C노선인데요. 그동안 사실 GTX A노선 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속도가 너무 안 나고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미뤄졌던 그 실시협약을 8월 초에 체결하기로 하면서 연내에 착공이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창동에서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이 지상화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 그것을 4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기로 확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거는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의 어떤 개발 사업들은 항상 좀 철도 사업들은 더딘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까지 왔다면 바로 연내가 아니라도 내년 상반기만 돼도 엄청나게 사업이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곳을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라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인구는 많은데 도시는 노화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일자리가 부족한 어떤 좀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이 도시를 많이 바꿔주겠다라는 계획이 그동안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GTX C노선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문화예술 기능을 감당하는 문화 특화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동 아레나 사업은 너무나 유명한 사업이고요. 대규모 공연장이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기술 기반 산업을 좀 일자리를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미래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또 계획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교통이 연계되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좀 더디기는 하지만 하나씩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즈큐브 창공은 최근에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쳤고요.
그리고 서울 아레나도 좀 늦었기는 하지만 11월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규모 전용 공연장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된다면 이 창동 상계 일대의 어떤 개발 사업의 큰 하나의 그 걸음을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창동 차량기지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연구를 착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진행되면서 빠른 어떤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좀 이슈가 되면서 개발 변화들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지역이지만 어느 순간 이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었던 이 노원구, 이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많이 변화될 것이고 가치 변화가 커질 것이고 더욱더 살기 좋아질 곳이 바로 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그동안 참 마음 졸이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좀 마음을 놓으시고 이러한 변화들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도 노원의 변화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 노원은 계속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입지로 느껴졌던 노원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입지의 변해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